예, 반갑습니다. 여름이 다시 오는 것 같아요. 예, 그 날씨는 이제 계절의 변화는 분명한데,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러가는데 중간중간의 흐름은 마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예측하고 좀 다를 때 고집 부리지 말고 바깥 날씨에 맞춰서 옷도 좀 이렇게 맞춰 입고, 예, 뭐 괜찮겠지, 조금 견디면 되겠지 하다가 이렇게 그 환절기에 감기에 고생하면 그냥 본인만 서럽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정견 중에서 두 번째 변집견, 세 번째 견취견, 네 번째 개검취견, 다섯 번째 사견, 이렇게 한 네 가지를 오늘 다 해볼 요량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5쪽입니다. 95쪽에 거기 보면 가운데쯤에 부정견 한문으로 있고 부정견의 내용 이렇게 있죠. 그 밑에 저 두 번째가 변견, 생명에서 생기는 부정견. 그런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밑에 또 내려와 보니까 변견, 이렇게 신견, 변견 하는 자리가 있죠. 변견은, 이 변자는 뭐냐면 우리가 변두리, 왜 변두리 뭐 이렇게 끝 이렇게 할 때 변자거든. 끝변자, 그러니까 무슨 길가 할 때 길 중앙이 아니라 뭐죠? 끝 이렇게 바깥쪽, 요걸 이제 도시의 중심이 아니라 도시의 변두리 할 때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로 하자면은 변자를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이런 길이가 있고 여기가 중심이다. 여기가 중심이면 변은 어디예요? 여기도 변, 여기도 변. 이 양쪽이 다 변이 되겠죠? 그 칠판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보기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 데도 많고 좀 불편하겠네. 미안합니다. 이럴 때 이제 어린애기 같은 변명을 하자면은 제가 안 그랬어요. 그렇죠? 네, 어린애기 같은 변명은 그렇습니다. 자, 이 변견은 뭐냐면은 자기의 생명에서 생기는 부정견이다. 어떤 이는 생명이 영원한 것이라고 집착하는데 이것을 상견외도라고 한다. 또한 생명은 사람이 죽으면 마치 등불이 꺼진 것처럼 이 생이 지난 후에는 다음 생은 없다고 집착하는데 이것을 단견외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유신견을 했어요. 유신견은 뭐죠? 살가야견. 유신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온, 색수상 행식, 오온 전체가 나이든지 색수상 행식 중에 그 일부가 나이든지 어쨌든 오온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있다. 근데 나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나라고 우리가 유아, 무아 이렇게 얘기하죠. 무아에 대해서 무아를 얘기하고 우리는 그 무아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평상시에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다. 그냥 편안하게 나는 있는 것 같아. 당연히 있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인가 여러 개, 나라는 건 하나인가 여러 개인가? 하나. 그리고 나는 변화하는 존재인가? 변화하지 않고 꾸준한 존재인가?
변화 없는 꾸준한 존재, 변화 없이, 그리고 하나인 이런 존재가 나다. 그리고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보통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게 유신견인데, 그 생각이 들면은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자, 내가 있어. 그러면은 나하고 나에게 동조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사람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야. 나에게 협조적이냐, 대립적이냐. 그렇죠. 내 구미에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에 따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 그럼 구미에 맞으면 좋아.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탐이 일어나. 싫어. 그러면 싫은, 나하고 대립적인 느낌이면 싫어. 그러면서 뭐가 따라 나와? 진.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탐진, 치만,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번뇌들이 따라 움직이는 근거지가 뭐예요? 나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거든, 나. 나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나라는 것은 항상하고, 또 하나. 자, 항상하고 하나인 존재. 그리고 그것은 이 몸이든지 정신이든지 몸과 정신을 아우르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하나가 있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해요. 그럴 때 부처님은 경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몸과 마음을 아우르는 것을 그렇게 자세히 나누어서 보니까 어떻게 나누어져요? 색수상행식. 그렇죠. 그래서 색수상행식을 나누어서 물질로 이루어진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물질로 이루어진 부분이 한 가지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예요? 기본 요소가 지수화풍부터 여러 가지고, 현대적인 요소로다가 이 물질, 원소로만 계산해도 100몇 가지가 쭉 나오죠? 그럼 그 중에 어느 게 나야? 아니면 각각이 다 나야? 그럼 나는 하나라는 생각, 나는 하나여야 된다는 생각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느낌은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이런 많이 좋은 느낌, 조금 좋은 느낌, 점점점한 느낌, 이렇게 느낌이 수시로 계속 생겼다 꺼졌다 생겼다 꺼졌다 계속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 중에 어느 게 언제 어느 때 것이 나고, 언제 어느 때 게 나고, 언제 어느 때 게 나 아닌 거야. 아니면 이것도 나 저것도 나 계속, 그쵸? 과거의 것도 나면, 그러면은 과거의 것도 항상 하니까 있어야 되고, 현재의 것도 항상 하니까 있어야 되고, 그럼 내가 몇 개? 셀 수 없이 많아지는데, 오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나라고 생각했던 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야? 안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난 거냐 궁금하잖아. 이런 생각이 왜 들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깊은 바냐바라밀다의 관행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관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것은 무상한데, 무상한 거에는 일기무상과 찰나무상이라는 게 있다. 일기무상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태어났다가 살다가 노병사를 거치면서 죽고, 그러면은 한 번 생사를 이렇게 한 긴 기간을 단위로 해서 생사를 겪는 거를 일기생멸, 한 기간을 두고 생멸하는 거. 두 번째, 우리가 현대 과학에서 입자, 파동을 들여다보면 한 0.01 찰나에도 가만히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파동이 치고 끊임없이 변화하죠. 일도 그러니까 어느 찰나도 동일한 상태는 없어요. 어느 순간도 그리고 물질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입자가 남아요? 파동이 남아? 입자가 있을 줄 알았더니 입자가 어느 위치, 나중에는 위치와 파동, 그 중에 어느 건지, 그거는 이게 관찰자의 이게 마음 상태, 관찰자의 어떤 생각을 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위치로도 보이고 파동으로도 잡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양자역학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양자역학에서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모르는 사람일 거다. 그만큼이나 지금 전문가들도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영역인데, 부처님은 간단하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찰나찰나에 생멸이 발생되는데, 찰나찰나 생멸이 발생되는데, 자, 이렇게 찰나찰나에 이제 이렇게 이거를 아주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벌려놨지만은 굉장히 찰나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감도 잡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이죠. 그 사이에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생멸을 거듭합니다. 순간에 생멸을 거듭하는데, 그럼 나는 어제의 나와 현재의 내가 존재하는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자, 여기 이제 시작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노사, 죽음이 있죠? 그러면은 이 수없이 많은 찰나가 연결되는데, 여기에서 생멸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생멸이 발생되니까 A의 생멸과 B의 생멸은 동일한 걸까? 다른 걸까? 달라. 그런데 A를 일으킨 인연과 A를 생한 인연과 B를 생한 인연이 유사해. 그러면은 나타나는 과도 유사할까? 다를까? 유사하다는 건 같다는 거예요? 그냥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건 아니고 닮은 꼴이라는 거죠. A와 B가 조건이 비슷하면서 상사상속이라 그래요. 비슷한 상태로 이어져. 그럼 비슷한 상태로 이어지고 비슷한 상태로 이어지는데, 비슷하다는 거는 많이 갖고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1년 1년 전과 1년 후를 얘기하면은 많이 갖고 조금 다른 상태면은 1년이 쌓이면은 다른 게 태가 날까 안 날까? 10년이 지나면, 50년 지나면 많이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사상속이 상사상속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순간순간이니까 여기에서 이 순간의 생멸과 생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관찰하는 관찰력만큼이나 우리가 이제 가까이 삼매력을 일으켜서 관찰할 수 있게 되면, A와 B와 C는 사실은 이 동일한 건 아닌데 우리는 동일하게 느낄 뿐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생이 있고 여기에 사가 있다는 이 관념은 사실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A하고 B는 같은 게 아니고 B하고 C도 같은 게 아닌데, 그런데 같다고 우리가 착각이 들게끔 인지가 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생과 사의 이게 연기작용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과
이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의 연결은 우리의 뇌피셜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본불 생멸, 본래 그런 생멸은 없다. 어디에 있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육조단경에 보면은 학이자성 본불 생멸. 자성이 본래 이렇게 생멸이 없는 줄, 생멸하지 않는 것인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육조 스님은 이거를 관찰해서 이 찰나무상을 관찰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경지에 진입을 한 거네, 그죠? 야,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관찰이 되면서 이 부분을 이제 꿰뚫어 보는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찰나무상이 안 보여. 그럼 일단은 뭐죠? 부처님 말씀에 그 찰나무상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사유를 계속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집착의 농도가 점점 좀 옅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변견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라는 것이 있고 나라는 것이 항상하고 나라는 것이 하나인 존재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마음에서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상태입니다. 밤에 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만났는데 새끼줄이 기 따라 뭐같이 보여? 뱀같이 보여. 그래서 뱀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보통 사람은 쫄지. 그런데 땅꾼은 웬 득템 이럴. 자, 이제 각자 그 업식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요. 자, 어쨌든 간에 뱀이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 뱀에 독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지? 그 다음에 쟤는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쟤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색깔은 무슨 색일까? 이는 독사의 이는 저게 독사인가 독사가 아닌가? 이는 날카로울까 안 할까? 체온은 몇 도일까? 이런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죽으면 없어질까? 아니면 쟤는 죽으면은 몸은 죽더라도 뱀의 실체 나라고 하는 뱀이 나라고 하는 그 존재에서 영원히 가는 걸까? 막 이런 거를 이제 막 생각을 한참 이렇게 열심히 했어. 자, 이런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때요? 자, 굉장히 훌륭하죠? 생각을 길게 오래 하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불 켜지고 저거 새끼질이구나 하는 순간에 다 이게 헛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생각했어요. 내가 있고 나는 항상하고 하나인 존재라고 이렇게 무명이 덮치면서 찰나무상을 관찰할 힘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냥 그런 선입견이 쑥하니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우리를 차지해. 그리고 우리는 그 근거 위에서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이고 하나인 나는 이 일기생사 한 생을 살다가 죽고 나면 이 죽음 뒤에 나는 존재하는 것인가? 항상 존재하는 것인가? 그러면 일기생사 이후에 죽고 난 뒤에 우리는 그냥 물질이 흩어지듯이 흩어지고 끝나는 것인가? 그 중에서
현대 이렇게 뭐죠? 유물적 사고를 하면서 하는 과학자들 보면은 죽으면은 그냥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아주 유식하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분 중에 제가 아는 유명한 분은 안철수 씨도 그 얘기를 했어. 그분이 소프트웨어 내지는 뭐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옛날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죽고 난 뒤에 그러면 불교에서도 죽고 난 뒤에 뭐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항상 하는 존재로 있는가, 연기하는 존재로 있는가? 그러니까 불교에서 연기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항상 하는 존재는 내가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대로 동일하게 가는 거지. 그런데 연기하는 존재는 연기의 조건을 바꿔주는 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연기의 조건을 바꿔주면 과의 상태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 죽으면 끝이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단견, 죽으면 끝이야. 더 없어. 그러면은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순간에 해야 될 게 뭘까? 고생을 해야 될까? 아니면 쾌락의 양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될까? 어느 게 현명, 이게, 그러니까 상견을 갖느냐, 단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하는 행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끝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래요? 선행을 좀 닦으시죠. 그거 닦아서 뭐 하게? 죽으면 끝인데. 그렇죠? 자, 인연이 여러 개가 모여서,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서, 무언가 이렇게, 이 연기로 생겨나고, 또 찰나찰나의 연기작용에 의해서 생멸이 비슷한 조건하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이 찰나 생멸의 여러 가지 연기에는 어느 것도 주인공은 없죠.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면은 내가, 부처님은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업보는 있어. 우리 업이 있으면은, 자, 업이 있으니까 뭐예요? 업연이 이렇게 조건들을 끌어모으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업연은 그 비슷한 걸 끌어모아. 자,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서울로 이사가서 서울에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제 방의 구조는, 방은 뭐죠? 물건들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패턴하고 거의 유사하게 또 이렇게 모양을 갖추죠. 서울에서 전혀 여기 있는 걸 하나도 안 가져가고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에서 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 안에서 살면은 뭐 크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 사람의 방은 물건은 달라도 패턴은 유사해. 왜? 업의 패턴이 유사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업이 있으면은 연을 모으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보라는 게, 과보라는 게 생길까 안 생길까? 업이 있으면은 인연을 지으면 이 과보의 형태는 따라와요. 유업보. 그렇지만 이 연기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될 뿐, 거기에 우리가 이 얘기했던 항상 하는 자, 하나인 자, 그런
업을 짓는 업을 짓는 작자는 자, 업보는 있지만 이 업을 짓는 작자, 업연이 작용을 일으키는 거지. 업이 연기작용을 일으키는 거지. 근데 업은 뭐예요? 업은 이렇게 이 실체가 아니라 동세죠. 자, 그래서 이런 그러면 지금 내가 일으키고 있는 내 에너지, 그리고 거기에 뭐죠? 변화를 주면은, 그러면은 관찰을 하고 불안한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찰력이 약했던 쪽에 관찰력을 높여서 해상도를 높여주고, 그래서 어떤 분에게 몹시 분노가 났었는데, 어떤 사연 때문에 분노가 났었는데, 그분이 나를 만나서 내가 화가 났던 이유에 대해서 해상도를 높여줬어. 보니까 해상도가 높아지고 나서 보니까 화를 내가 덜 보고 이렇게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했던 거거나 오해했던 게 있어. 그래서 오해라는 것이 내가 오해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순간에 불같이 올라오던 분노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그건 순간이 사라지고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업의 작용은 있고, 그래서 과보의 현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체는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언제까지 업보에 이 업이 있으면은, 업은 일기 생사를 생사를 넘어서 그 다음에 그 업의 영향력으로 다음에 또 이게 생사를 거듭하겠죠. 이렇게 업이 있으면 생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면은 이 업이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업이 소멸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꿈을 꾸는 것과 같아. 마음이. 그러니까 꿈을 꾸는데 이 꿈 위엔 나도 있고, 남들이 원, 투, 쓰리 이런 것도 있고, 자연물도 있고, 인공물도 있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쭉 어우러져 있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쭉 어우러져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이 나가. 저희 꿈속에서는 뭐예요? 얘만 주장을 해. 이게 나라고. 그쵸? 그리고 얘가 이 남하고 친하거나, 남하고 대립하거나, 이러면서 탐욕을 일으키거나, 진해심을 일으키거나, 거만을 떨거나, 이런 것들 해요, 안 해요? 하죠? 서로 뺨 때리는 일도 있을까, 없을까? 저희 꿈속이 쉽지 않죠? 서로 뺨 때리고, 이렇게 찌르고, 베고, 이러면은 좀, 이게 꿈이 아주 심각하죠? 산란하죠? 자, 이 자연물도, 인공물도.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이게 내가 실체가 있는 놈이 아니구나. 내가 꿈에서 이렇게, 호련이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이게 꿈으로부터 발생된 나로구나. 그리고 이 꿈을 일으키고 있는 마음이라는 게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모든 걸 일으키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마음이, 이 모든 걸 일으키고 있는 마음 자리에서 보면은, 나든 남이든 자연이든 인공물이든 이런 것들은 몽땅 다 결국은 나와 별배 다른 것이 없네. 그냥 한 마음 안에 현상이네. 그렇죠?
이렇게 이 얘기를 갖다 한마디로 퉁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일체 유심조. 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그걸 하고 나면 저 남과 나 사이에 팽팽하게 남아 있었던 대립감이 계속 남아 있을까 아니면 사라질까? 사라지죠. 그러면 남과 나, 이게 확연해지면은 이 자리에서 남과 나의 대립감이 남은 나하고 대립할 수 있어도 나는 남과 대립할 일이 없어지지. 그 다음에 남은 나에게 자비롭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남에게 동체 대비로서의 자비심이 나올까 안 나올까? 동체 대비의 자비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런 상태의 아가, 아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나라는 환상에서 그 본질적인 마음의 자리를 깨닫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의식을 확장해 가야 되는 건데, 자, 요것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가면서 그러려면은, 자, 이렇게 의식을 이렇게, 이걸 하려고 그러면 나에 대한 집착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능성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에 대한 집착의 농도가 이쪽에 꿈속에 있는 나, 남, 자연인 이 중에 나에 대한 집착의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이 현실을, 그러니까 이런 이 일체 유심조의 현상을 알아차릴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겠죠. 나에 대한 집착의 농도가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래서 이게 꿈이네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이 단계에 진입하면은 훨씬 이제 쉬워지겠죠.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체 유의법. 그렇죠? 이렇게 일체 유의법들은 다 여몽환 꿈의 현상과 동일하게 봐라. 그렇죠? 그 뒤에 문구에 일체 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꼭 그렇게 봐야 하느니라. 꼭 그렇게 관찰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관찰을 하시면은 누구에게 이익이 생길까? 자, 이 내용이 쉽게 오는 분은 쉽게 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그렇죠? 피해서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도 또 오늘 빵이 케이크인가요? 김나연, 박영애 보살님.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얘기가 들을 때 알쏭달쏭 할 것 같으면은 고민하지 말고 여러 번 듣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에 저항하고 싶은 나의 마음, 내 업식은 어떤 각도에서 움직이고 있나, 역으로 자기의 업식을 관찰을 합니다. 자, 이제 상견과 단견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막연히 생각이 드는 나 하나, 항상 하는 이 존재, 항상 하느냐, 아니면 이 하나인 나가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 생각,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이 마지막 라스트 찬스인데, 이때 쾌락의 양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언제 끌어올리리?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도덕적인 판단이 들어설 자리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그렇죠? 아저씨에서 현빈처럼 나 오늘만 산다, 이런.
오늘만 산다 이러면은 그때는 못할 일이 없어요. 원빈. 미안합니다. 원빈. 근데 사실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얼굴은 잘 기억을 잘 못하고 대화는 잘 기억하는 편이지. 자,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판단을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 나는 변하지 않아. 항상 해. 이게 생을 거듭해도 변하지 않아. 항상한 것이 존재해. 그럼 더 이상 복덕을 지을 일이 있어요? 더 짓는다고 더 보태질까? 더 안 짓는다고 뭐 빠지는 거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에 항상 하느냐, 사후에 소멸하느냐, 이것밖에는 보통은 생각을 못 하는데, 둘 중에 어느 쪽에 답이 나오든지 현재의 삶을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선인성과 악인악과의 이 삶에 의해서 자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자기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는 상견이 됐든 단견이 됐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견, 그 다음에 변견의 또 약점이 뭐냐면은 변견을 일으키는 패턴이에요. 변견을 일으키는 패턴은 뭐냐면은 내가 진리를 알지. 그러면서 진리를 자, A와 B 사이에 진리란 A냐 B냐, A 아니면 B, B 아니면 A, 둘 중에 하나,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우리 보통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말, 애기들이 들을 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어쩌라고. 이 극심한 정치적인 상황에 아이를 몰아넣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거 아니면 저거 이분으로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진수로 이거 아니면 저것 중에서 선택을 함으로 해서 사실, 진실을 점유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겁니까? 아니면 이겁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고 묻고 들어오면 답답했던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렇게 묻고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질문을 받을 때 몹시 답답했다 그랬죠. 근데 질문을 하고 들어갈 때는 답답했을까 아니면 확신을 하면서 물었을까? 자, 누군가 저에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들어옵니다. 저는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사람이 사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사실을 담을 수 없는 그릇으로 사실 판단을 하려고 달려든다고 생각하나? 그렇죠. 사실을 담을 수 없는 그릇으로 사실 판단을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는 이진수의 패턴으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작동해요, 안 해요, 늘? 근데 그거는 사실과 진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닌가?
사실과 진실을 담을 수 없는 그릇에다가 사실과 진실을 담으려고 계속 노력해요. 그러면은 성공률 몇 %? 성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저쪽에 큰절 사천왕문 들어가기 전에 불이문 나오죠. 불이문. 그러니까 이진수 수법은 떼놓고 가야지. 거기 통과할 때는 그 패턴은 떨구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기존에는 이거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이 패턴은 뭐예요? 편가르기 돼요, 안 돼요? 옳고 그름을 가르는데, 옳고 그름을 A 패턴으로 옳다. 손들어 보세요. 50%. B 패턴으로 옳다. 손들어 보세요. B 패턴 50%. 이 정도면 충분히 대립하고 싸울만 한가 안 한가? 우리는 맨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재하는 사람도 이진수의 패턴을 못 벗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자네가 틀렸구만. 그래도 중재는 또 안 돼. 그래도 실패해. 그러죠? 자,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진수 패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 이진수 패턴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사후에 그 안은 계속 존재하는 겁니까? 사후에 그 안은 단멸하는 겁니까? 마치 한밤중에 새끼줄을 바라보고 그걸 뱀이라고 생각하고, 그 뱀은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무슨 색일까? 독성은 얼마 정도 있을까? 나이는 얼마쯤 될까? 이런 질문을 덧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아에다가 그 여러 가지를 붙여서 사후에 존재합니까? 사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소멸합니까? 이런 질문을 붙이는 패턴이 변견이다. 그런데 이런 패턴, 이런 식으로 질문을 붙이는 패턴, 이런 식으로 이진수의 패턴을 쓰면서 계속해서 갈라지지 않은 것을 가르는 거. 그렇죠? 자, 어머니도 아이에게 있는 사랑을 다 주고 있고, 아빠도 아이에게 있는 사랑을 다 주고 있는데, 아이에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면서 뭐죠? 누군가의 사랑은 열등한 사랑을 만들어내야 되는 오묘한 패턴을 요구하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유하도록 아빠의 사랑이 열등하든 엄마의 사랑이 열등하든 열등하거나 가짜이거나 이런 쪽으로 사유하게끔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자기가 느낀 대로 아빠의 사랑을 느끼면 되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 돼. 왜 어느 게 더 훌륭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뭐죠? 자, 이 빛이 더 밝을까? 이 빛이 더 밝을까? 이 빛이 더 밝을까가 아니라 얘들이 서로 빛을 비춰줘서 더 밝아진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비춰지고 아빠의 사랑이 비춰져서 아이가 따뜻한 거예요.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더 나쁘고 어느 게 더 진짜고 어느 게 더 가짜고 이게 아니고, 자, 어느 빛이 제일 좋아요? 이게 좋아. 그럼 나머지 다 꺼도 돼? 우리가 빠져있는 습관적인 함정 있죠? 이거를 반성하고 거기에
걸려들지 않기.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